채택 배경은 아까 얘기한 걸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면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포괄적 세계 전략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과거보다 확실히 문을 열고 외교, 경제 영역에서 확실히 문을 열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에서 기본 노선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용호 부상이나 미국에 간 북의 외교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관계 정상화만 하자. 미국 너네들이 대북적 정책 포기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한다면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당 부분 단계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던 것이죠.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다른 걸 다 복잡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어쨌든 북이 2013년도에 3차 핵실험을 하면서 군사적인 조치를 내세우면서 또 강공으로 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미국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정부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실패하니까 결국 병진노선을 2013년도에 합니다. 그런데 이 병진노선을 얘기를 할 때 지금 오늘 제목은 핵 경제 병진노선인데 북이 내세운 것은 경제 핵 병진노선입니다. 경제가 앞에 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쪽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당시에 국방력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일정하게 세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의 체제 보유력을 가게 된다. 안보 문제의 일정 부분에 해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역량을 경제적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핵 경제가 아닌 경제 핵 경제 노선으로 경제를 앞세우는 형태로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노선에 입각해서 박근혜 정부한테 박근혜 정부한테 왜 이렇게 저자세로 계속 이 제안들을 하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제안을 하게 됩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 거쳐서. 근데 실패를 하죠. 그 실패의 상징적인 것이 인천 아시안게임의 북의 이른바 군부의 제1인자인 군 총정치국장,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그 다음에 대남 담당 최고위원 열만 비서 세 사람이 남북관계가 분단된 이후에 이렇게 북의 고위층이 한꺼번에 내려온 적이 없는데 세 사람이 다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면담이 불발됩니다. 북의 입장에서는 북의 다음에 논쟁이 많은 북측 입장,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었는데 세 사람이 내려왔다가 대통령을 면담을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누가 제일 비판을 받았겠습니까? 그 얼마 후에 김영건 대남당 비서가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적 부담이 컸습니까? 그것은 뭘 또 얘기합니까? 북의 대남 관계자들이나 북의 군 또 국가 기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수장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남쪽을 갔는데 완전히 찬밥 대우를 받고 돌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기본 논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은 2016년부터 북이 연속적으로 핵실험을 하죠.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면 계속 핵실험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관계
북미 관계가 외교적으로 풀기 어렵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방력 강화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단 기간 내에 끝내자라고 하는 게 당시 북한의 노선이었던 거죠. 병진 노선 부분에서 처음에 경제를 앞세우면서 북미 관계를 풀고 남북 관계에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자 했으나 이것이 제대로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병진 노선 부분 중에서 국방 부분이 앞으로 나오면서 나간 거죠. 2013년도 좀 있으면 이제 북에서 전승절 행사를 하는데 10년 전 2013년도 전승절이 북한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전례가 없는 행사였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첫째는 전승절에 우리를 지금 6.25 행사다라고 했을 때 메인 행사에만 사실 대통령이 갑니다. 북쪽도 전통적으로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전승절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관계 전람회 어디 누구 대표단 온 거 해가지고 10몇 개 행사를 다 참석을 했습니다. 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대표단들 다 세워놓고 기념 차례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본 비공개 테이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 취재단한테 이렇게 막 밀려서 다닙니다. 경험 없이. 북한 역사는 그 전무후무한 얘기예요. 좀 좋게 얘기를 하면 북쪽의 원로들이 젊은 김정은 위원장을 세계에 내놓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그게 북에서 이제 대외적으로 나오겠다는 그런 강력한 어떤 반응들인데 그게 안 되면서 사실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국방력 강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2017년도에 핵실험을 하고 나서 이제 조선은 전략적 국가 지위에 올랐다. 이제 확고하게 핵을 보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지위에 오른 그런 그런 위치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해야 되고 그러한 시기가 곧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전략적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은 북의 핵 보유국을 공식화한 것이고 그 핵 보유국의 위치에서 대외적인 관계, 대내적인 사회주의 건설, 대남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라고 북한이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제 경제 건설 우선을 내세우면서 남북 관계 개선하고 북미 관계에 이제 저희가 잘 아는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걸친 대화 국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북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북한 내부에서 반대하던 흐름들을 자 이제 국방력이 일정 수준에 올라있다. 이제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이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제 공격을 당할 위험성은 없어졌다. 이런 지위를 가지고 이제 경제 건설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대외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경제를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하다. 평화를 구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걸하지 않는 힘을 이제 보유를 했으니 경제 건설로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로 내부를 설득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걸 가지고 나온 것이죠. 2018년도에 북측 대표단 오고 이런 걸 보면 어떤 화면에 비친 어떤 북측 대표단의 얼굴을 보면 불만에 가득 찬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서울에 지금 오는 게. 그런데 당으로는 결정이 된 거죠. 경제 우선과 지금은 남북대화로 간다. 북측에서도 그만큼
보수적인 우리 태극기 부대 정도 되려나? 어떤 광고한 그 흐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2000년도에 처음 남북정상회담 할 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공항에 나온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공항에 오기까지 내가 새총으로 빨간불을 다 쏘면서 왔다. 김정일 위원장 앞에 길을 막는 그 빨간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안이 되옵니다.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 김정일 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쪽 내부의 여러 보수적인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공화국에도 완고한 B급 보수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가 또 잘 해나가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사실은 뭐랄까요, 설득하고 바꾸고 하는데 굉장히 큰 걱정이 많았던 것이죠. 2013년도에 북의 총참모장 옷을 벗기고 자기 공무부 총살하고 그 뒤에도 많은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대 조치를 하죠. 군 장성들을 군의 최고 책임자들을 6개월에 한 번씩 인사교체를 하고 군부를 약화시키고 국가기구와 경제기구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을 꾸준히 10년간 해오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인